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수급이 좋은 종목 한 종목을 뽑아서 종목 분석하는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종목은 바로 GS건설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GS건설 종목 분석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두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시장 흐름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돈 흐름에 대한 감각도 있어야 되고요. 또 그리고 시장 주변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잖아요. 뭐 꼽자면 정부 정책도 될 수도 있고요. 또 시장 사회 유행이 있다면 유행도 될 수가 있고, 또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이슈들,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고, 심지어는 해외에서 일어난 사건들, 중동에서 유조선 피격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건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대한 전반적인 감각을 쭉 가지고 있다 보면은 그런 흐름에 대해서 약간의 변화가 포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5월 말쯤에 시장 반등이 예상된다고 해서 카페에서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죠. 그때 시장의 수급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감지를 했거든요. 또 그리고 가장 최근에 시장 분석에서는 이제 옥석 가리기가 조금 진행될 것 같다. 앞으로는 개별 종목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이렇게 흐름에 대해서 쭉 이해를 하고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에 맞춰서 적절한 업종 또 적절한 종목을 선택하기도 굉장히 쉬워집니다.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중동의 유조선이 피격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다시 불안해지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 오만 해협이 세계에서 석유화학 관련해서 배들이 유조선이 쭉 지나다니는 게 물동량이 3분의 1, 전 세계 움직이는 것에서 3분의 1이 그쪽을 지난다고요. 그런데 그쪽 지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 보면은 또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될 것이라 보면은 유가가 굉장히 불안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유가가 불안해지면은 일단은 상승 쪽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또 거기에다가 하나 더 미중 무역 전쟁에 있어서 이달 말에 시진핑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어떻게 자꾸 나아가는 것 같으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 보고, 또 경기가 좋아진다면 바로 석유 소비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또한 유가 상승을 또 이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유가가 상승이 된다고 보면은 중동에 있는 석유 판매하는 국가들은 돈을 많이 벌겠죠. 아니면 벌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중동에서 수주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사업을 따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유가가 상승하면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은 중동에서 돈을 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일단 정리되면 되고요. 또 우리가 나라 환율이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1200원대까지 갔다가 턱 밑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 해외에서 돈을 벌어서 한국으로 들고 오는 입장에서는 저렇게 환율이 높은 게 좋겠죠. 아무래도 낮을 때보다는 높을 때 달러를 한국 돈으로 바꾸어서 들고 들어오게 되면은 이익이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런 흐름을 쭉 살펴본다면 건설주 일단 괜찮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 흐름에 대해서 쭉 살펴본 결과, 최근에서 일어나는 일을 쭉 흐름을 살펴본 결과 일단 건설주도 괜찮다,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시장의 쭉 수급을 살펴보니까 파워 엑스레이에서 이렇게 빠른 세력 분석을 보다 보면은 건설주가 두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GS건설과 현대건설, 이 두 종목을 세력들이 집중해서 매수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돈이 들어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건설업종 수급을 쭉 살펴보니까 건설업종 수급이 상당히 최근에 괜찮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최근 1년 동안
건설업종을 1조 1천억 원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거의 팔지 않고 계속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최근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건설업종은 시장에서 수급이 굉장히 좋은 업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이 들어온다는 것이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GS건설이 먼저 있었으니까 GS건설을 살펴보면은 GS건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최근 1년간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달 기관들이 들어왔잖아요. GS건설도 똑같이 최근 한 달 이렇게 기관들의 매수가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도 마찬가지로 뭐 수급이 괜찮겠죠. 그런데 현대건설은 조금 다른 것이 최근 1분기 동안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았어요. 그런데 조금 GS건설보다는 조금 더 빨리 기관들이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건설업은 수급이 상당히 괜찮고 그 중에서도 GS건설이 수급이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일단 GS건설을 먼저 뽑아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면은 시장 외적인 흐름을 쭉 살펴보다 보면은 일단 앞으로 유가가 상승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고, 또 아무래도 유가가 상승한다면은 중동에서 돈 버는 우리 건설사들한테 사업을 따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많아질 것이고, 또 사업을 따내서 돈을 들고 한국으로 들어온다 하면은 뭐 이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환율로 인해서 건설업종이 일단 괜찮다는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건설업종 중에서도 쭉 찾아 들어가 부터 보니까 외국인 기준으로 보니까 GS건설이 수급이 가장 좋더라, 이 말이죠. 그럼 일단 GS건설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GS건설에 대해서 조금 재무 상태부터 자, 현금 흐름 이런 것들 잠시 살펴보면은 일단은 그동안은 뭐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다가요 2018년도부터 이렇게 괜찮습니다. 괜찮고 지금 2018년도부터 현금 흐름도 괜찮아졌고요. 이렇게 투자나 재무활동 현금 흐름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현금 흐름이 현재 굉장히 괜찮아요. 그리고 GS건설 관련해서 뉴스들을 쭉 살펴보면은 최근에 이렇게 아파트를 계속 분양하고 있고요. 또 보면은 저렇게 칼텍스와 1.1조 원 규모의 건설을 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일단 완전히 체결된 게 아니고 가계약이 체결됐고, 또 세종에서 자이 2편한 세상이 1순위로 청약이 마감되었고, 지금 이렇게 전국 곳곳에서 아직 뭐 건설 경기는 현재 좋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메이커 있는 회사 아닙니까? 이렇게 짓는 족족 분양은 일단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렇게 수주가 늘어나고요. 또 보면은 지금 GS건설 관련해서 최근 뉴스들도 굉장히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화학회사에서 플랜트 수주를 일단 계속 맡기기 때문에 GS건설이 수주를 하는 것으로, 그리고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GX 칼텍스에서는 일단 수주가 되었고, LG화학도 한 4천억 이어서 5천억까지 추가로 수주를 할 수 있다고 일단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관련 뉴스들도 보면은 앞으로 LG화학의 실적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쭉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실적 전망도 괜찮다고 나오고 있고 수급도 괜찮기 때문에 GS건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죠. 세력압 수급을 쭉 살펴보면은 지금 GS건설이 이거는 종합주가지수하고는 전혀 다르게 움직였어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 종합주가지수를 보면은 2017년도에 이렇게 엄청나게 올랐다가 2018년도 하락을 했다가 2019년도 조금 오르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종합주가지수가 움직이는데 이 GS건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종합주가지수가 2018년도 계속 하락하는 가운데 오히려 올랐어요. 종합주가지수하고는 전혀 반대로 움직였던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2018년도에도
이 GS건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투자를 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저 10월 달부터 해서 요 기간에 좀 주가가 하락했는데 그 기간 집계를 통해서 잠시 살펴보면은 그 기간 동안 외국인들은 뭐 앞서 수급 분석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매수를 했는데 기관들이 많이 팔았어요. 특히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보험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기관들이 이렇게 팔다 보니까 주가가 흘러내렸죠. 그런데 최근에 수급을 보면 이렇게 기관들이 이렇게 팔아서 쭉 주가 흘러내렸는데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오르잖아요. 저렇게 오를 때 기관들이 다시 입성을 했다 이 말이죠. 예, 기관들이 입성한 이유는 여러모로 봐서도 충분하죠. 앞으로 유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중동 쪽에 수주하는 건설주 또 건설업체들 돈 벌 것으로 보이고 환율이 저렇게 높은 상태로 있다면 당연히 이익도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저렇게 좋은 기업 안 살 이유가 없잖아요. 기관들이 이렇게 사는 것은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한 결과 최종적으로 돈 흐름으로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 종목 괜찮으니까 계속 사고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것이 지난 1년간 이 매매를 쭉 살펴보면은 외국인들은 약 한 주가 44,000원 부근에서 한 1100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외국인들이 지난 1년간 말이죠. 약 44,000원 부근에서 1100만 주 매수를 했는데 지금 주가는 그 아래에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상태 아닙니까? 외국인들도 이 종목 오래 유지하느라 굉장히 고생했었을 텐데 우리는 우연히 시장을 살펴보다 보니까 기관들이 이 기간에 팔아준 덕분으로 외국인들보다 더 좋은 단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일단 가질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GS건설 같은 경우는 일단 외국인들보다 수급적으로 봐서도 좀 더 나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지금 현재 와 있고, 그리고 업종 수급도 괜찮고 또 관련 업종에서 다른 종목들도 흐름이 괜찮습니다. 또 그리고 GS건설이 앞으로 수주가 늘어날 것이라는 뉴스도 있고 또 이렇게 저평가됐다고 또 건설사에서 리포트까지 쭉 만들어 주고 있어요. 또 현금 흐름도 괜찮고, 자, 이렇게 괜찮은 종목을 우리가 수급 분석을 통해서 발굴을 했잖아요. 발굴을 하게 되면은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GS건설을 잠시 짧은 시간 살펴보면서 말씀드린 것은 첫 번째로 항상 투자를 할 때 그 투자에 대한 감각을 잃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쭉 시장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주간 시장 분석을 통해서 정리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가능하면 꼭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장중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으면 또 장중 시황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해드리잖아요. 저도 그런 분석을 통해서 시장 흐름에 대한 감각을 쭉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특별한 움직임이 딱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와 다른 어떤 왜 움직임이 보였는지,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또 시장의 흐름을 쭉 살펴보다 보면은 전혀 뜻밖의 사건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중동에서 유조선이 피격됐다는 소식, 또 홍콩에서 저런 시위가 일어난다는 소식,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흘러오던 그 흐름이 아니죠. 미중 무역 전쟁 같은 경우는 오래된 일이고, 영국 브렉시트 같은 경우도 오래된 일이지만, 또 그리고 우리나라 경기가 좋지 않은 것도 오래된 일이잖아요. 그런데 뜻밖의 사건이 딱 일어났을 때, 저런 사건에 있어서 어떤 종목들이 좀 수혜를 받겠다 예상을 해보고 그 종목을 쭉 찾아 들어가다 보면은 이미 세력들은 아마 대부분 다 매수하고 있어요. 그런 세력들 같은 경우는 워낙 큰 돈을 움직이기 때문에 멀리 보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서 앞으로 업황이 좋아질 것 같으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쭉 찾아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뜻밖에도 외국인 매수 단가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 개별 종목 중심으로 좀 더 많이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GS건설을 잠시 살펴봐 드렸는데 앞으로 쭉 시장 흐름을 쭉 살펴보면서 또 앞서 말씀드렸던 재료와 비교를 해서 괜찮은 종목들이 있다면 하나하나 또 꺼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